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은 자유로운 거니까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은 대통령의 자유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또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생각은 자유로우나 행정은 자유롭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타인과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죠? 예, 뭐 골치 아픈 일이고 시끄러우니까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원한 대로 가면 편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과 상의해 보니까 나를 정말로 아끼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원한 대로 해줘라, 골치 아프게 대통령이 그런 걸 해서 욕을 먹냐,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표현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사명이 그거다,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것을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세종시 원안을 그냥 하라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고요. 욕을 먹더라도 세종시 원안을 바꿔야 된다, 세종시 문제를 바꿔야 된다, 세종시를 무산시켜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나름의 선입견, 판단 이런 걸 딱 가지고 자기의 선입견이나 혹은 고정관념에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애국자고요. 애국자고, 그리고 자기 의견과 다른 충고를 하는 사람은 나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적인 거, 순수하지 않은 거, 전략적인 혹은 정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근데 보통은 내 견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내 생각이 좀 잘못이 있었구나 라든가, 아니면 내 생각은 요걸 좀 바꿔야 되겠구나 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소통방식이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현재 어느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고 이 견해와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애국자고, 이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는 사람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왜곡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들으면서 세종시 문제의 진원지,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만약 누군가 어떤 참모가 어떤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다른 보고를 해줌으로써 고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야당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다른 이야기를 열심히 하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세종시를 무산시키라고 하는 사람은 애국자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고, 원한대로 그냥 해주라는 사람은 순수하지 않은 정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무소불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신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타인과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문제를 풀 길이 안 보인다, 이런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에 제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 세종시 수정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라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수정을 주장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순수하다, 그리고 수정안이야말로 합리적이다,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반면 원안을 그대로 하자 하고 수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략적이다,
순수하지 않다. 심지어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잘 몰라서 그런다. 오해하고 있다. 되게 5가지 표현으로 원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대화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것을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고 우선 잘 모르는 사람, 뭘 몰라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는.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의 그 정치 세력, 또 야당, 이런 쪽들은 순수하지 않은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반대하는 것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 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국민들이 잘 몰라서 엉터리 정보를 받아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인 내가 나서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국민이 설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이 설득된다면 야당도 설득할 수 있고, 뭐 야당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설득 안 해도 그만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나 친박계 의원들만 설득하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대화를 한 것이죠. 제가 이해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이게 많이 틀린 걸까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 양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니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이런 권력, 경찰청 이런 데를 써가지고 야당 의원 뒷조사하고 좀 뉴라이트 우익들 단속하고 그렇게 발본색원을 못했냐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이제 수단의 정당성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지향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악한 세력도 악한 목적, 누구나 볼 때 악한 목적을 내걸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누구나 다 지향과 목적은 좋게 들리도록